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의결하기 위해 따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2,18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면 대상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전 대표는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다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악질적인 검사들의 모해 위증성 행위.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그 공익인권센터 인턴. 예. 네.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표창장만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입시 네. 관련해서.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때 이제 처한 이제 자리가 있었으니까 비판 논평도 내고 하셨었는데 뭐 인턴십 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허위다.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예요. 그렇지. 엄마는 표창장 주고 위조해서 주고 아빠는 인턴십 확인서 줬다. 이런 인턴 구조. 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미나에 조민은 인턴십을 위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검찰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 관련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확인서에 담겨있는 사실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했다도 아니에요. 세미나를 위해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전에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두 가지가 이제 사실 확인 대상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저 영상이 제출이 됐어요. 우리 딸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출을 했고 국가수 감정까지 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예전에 그 김학의 사건 때 김학의 이 국가수 감정했거든요. 그 영상을. 그때 써 있던 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었어요. 또 근데 김학의로 확인이 됐잖아요. 조민 씨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조민도 본인이라고 그러고 정경심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 제 딸 맞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진술 있잖아요. 친구. 그런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 1심법정에서 조민 씨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이 출석을 해서 난 조민 내가 그 자리 갔었는데 조민 안 왔다. 조민이 왔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고 황당했다. 허위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친구가 거기서 다 뒤집힌 거예요. 한 명은 한영예고 그 외국대학 가는 OSP 반 동기였고 한 명은 대원예고 친구였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야 얘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받대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대잖아. 그러니까 니네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한 거거든요. 거기 안 왔다. 네. 근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끝나고 조국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조국 대표 법정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요? 네. 뭐라고요? 저거 조민 맞다.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 맞다고 진술했다. 딱 보자마자 조민이라고 했다. 근데 진술서에는 안 써 있어요. 두 명이 다. 지금 봐도 99% 조민이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때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는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다. 조민이 오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아니고 진술서에 진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써 있다는.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했던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판결 조국 대표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그냥 안 뒤집혀요. 왜? 조민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 그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 활동 했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대상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눈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그리고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이틀 뒤인가 본인의 SNS에 장문의 이 참회 글을 썼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네요. 민희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민 씨가 맞습니다.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회글을 근데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안타까운 그 일이었고 저 학생 가족이 엄마 아빠가 검찰에 11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와. 저 장군도 검찰에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 처음 조사 받을 때 변호인도 없이 가서 새벽 3시 반까지 조사했어요. 심야 조사. 와. 3차 조사를 아침에 출석했거든요. 근데 조사 시작된 게 오후 1시 반이에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그때 검찰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술을 받았어요. 뭐 했겠어요 그때? 신윤기 변호사님 뭐 했겠습니까 그때? 뭐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을 놓고 본다면은 뭐 회유나 이런 것들이 해석 가능성이 강하게 되게 크죠. 의심되죠. 의심되죠. 네. 그리고 저 친구 아버지도 출국 금지되고 와. 강하게 수사를 하니까. 말이 되냐? 아니 출국 금지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영표 교수 당국대 장영표 교수인데 그때 왜 기억 떠올려 보시면 스펙 품앗이 막 이런 표현 언론에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상황 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스펙을 밀어줬다 이런 대상이어서 그러니까 너네 집안도 한번 좀 들어갈래? 이거야.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야. 너야. 근데 조민 아니다 한마디면은 다 해결될 것 같아 분위기로.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젊은 학생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섭지. 당연히 새벽 3시까지 첨나 불러가지고 그래. 변호인도 없이 자기 가족들 다 털리고. 그렇지. 뭐 출국 금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냐고.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만들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도 못 들을 수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을 다 끝냈어요. 네. 그럼 재판장이 이제 퇴정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영표 교수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서 검사석으로 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검사들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검사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조국 대표 측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을 향해 보면서 변호인은 적입니다. 와. 뭔 액션을 취해주네. 그리고 장윤표 교수 본인의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 조서에 4차 조서인가 6번 출석했거든요. 4차 조서에 맨 끝에 본인이 자필로 저희 가족은 전 가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 법정에 와서 검사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재판 진행 도중에 악수 청하고 변호인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 왠지 알아? 우리 가족이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은 조국 전 대표 가족 다음으로 버금가게 저 가족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죠. 네. 아들을 볼모 삼아서. 왜냐하면 네. 아들도 생활기록부 제출했거든요. 검찰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근데 아들 스펙이 또 화려해요. 뭐 서울대에서 논문도 썼고요.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볼모 잡아놓고 그런 진술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네.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무섭다, 최우 무서워. 씨가 얘기했잖아.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누가 있든 타국을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국.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게 본인 일이라면 과연 그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권의 행사의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표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한 사람을 갖다가 소위 말해 조지는 식의 예, 이런 그 얘기를 수사 하자는 거야. 방식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검찰에 대한 검찰청 해체 그 책임과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아마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 동일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네. 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검찰이 계속 써왔다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정대택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20년을 당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통 고리를 네. 좀 앞으로 계속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효석 기자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검찰 단계에서의 보도는 쏟아지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법정에서의 보도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분이야. 그거를 근데 단순히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시사계 오달수. 그러니까 박 기자님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안 닮았어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보면 약간 느낌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든 김영 전 부장 사건이든 직접 계속 법정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사실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잘 해주니까. 진짜 훌륭한 기자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 안 쓰지 받아. 않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안 그 받아. 사람들은. 아까 그 세미나 관련해 가지고 조국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보면서 하나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그 올린 거 있죠? 야 이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국 그 딸 친구 그 조민을 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조민은 맞다. 인 건데 네. 조민은 맞다 얘기는 싹 빼. 그리고 서울대 세미나에서 본 기억 없다만 딱 쓰는 거야. 뒤에 얘기는 쏙 빼고. 그러니까 본 기억 없다라는 게 안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근데 사진하고 영상 보니까 조민 조민 맞네. 맞다 했거든. 근데 뒤에 거는 또 빼. 앞에 것만 딱 쓰는 거야. 언론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검찰 조사할 때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왜 조서에 안 써 있냐고요. 조서에 안 써 있는 거는 이제 검찰 문제고 이거는 언론 문제고. 다 복합적으로 이견한 얘가 그때 심우정 딸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뭐 언론이 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썼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과 또 언론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제일 문제라니까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 양쪽을 다 보도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근데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안 좋은 것만 선택해 쓰고 좋은 건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언론의 아주 잘못된 보도 행태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 마무리해야 같은데 됩니다. 그 인권법 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두 가지 사실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미나 참석했느냐,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십 활동했느냐. 네. 근데 인턴십 활동 안 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한 건데 그것도 보름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한 활동 기록이 다 나왔어요. 아 그것도 와 씨. 그래도 유죄. 그래도 유죄. 야, 이거는- 야, 10개월 동안 했다고? 야, 확인서에는 보름 동안 했다고 써 있잖아. 요 보름 동안 한 거 아니잖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허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처분이가 없네 진짜.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드리고요. 아니 그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처분이가 없잖아 지금 여기 다 처음 들었잖아 우리는. 어떤 체험활동 확인서는 90시간을 했다고 써 있는데 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해봤어야 72시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 자기 아니, 그러니까 90하고 72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게 말이 돼요? 18시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정치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거 다 좋아. 뭐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고 예. 언론인 분들이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알고 비판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비판하면 인정. 정부 여당으로서는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사면 이거로 분명히 규정을 할 텐데 네.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치적 어떤 그 득실이랄까요? 아니면 그 구도의 영향이랄까? 네.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정치권에서. 이번 사면은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왔던 동지들은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이런 사면은 안 했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 그 중국 식당에서 예.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술 마시는 예, 사진이 예, 한번 예. 공개가 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날 각각 백주를 한 병씩 예, 그랬었죠. 각일병. 예, 각일병이 화제가 됐죠. 예, 예. 각일병이 화제가 예.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두 사람은 사실상 연대 투쟁을 할 정도로 뜨거운 동지였다. 동지적 이제 관계가 관계다. 있었다. 예. 예. 그리고 핵심은 동병상련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근데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도 상당히 시달렸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정치권 안에서는 윤석열의 제1차 사법 친위 쿠데타가 언제냐라고 하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부터 네.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더 길고 오랫동안 그리고 실제 감옥까지 간 네. 상황이고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 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사면 무건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얼핏 단독이라고 해야 될지 이도 굉장히 센 단독인데 그 조국 대표 감옥 가기 전날에도 예. 두 분이 별도로 만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실은 그건 아마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주제는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날 예. 어떤 주제로 만나냐고요? 예. 그것까지는 위로인가요? 뭐 어떤 위로일 수도 있고 뭐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일 수도 있고 오래 예. 만났나요? 어느 정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만 뭐, 만났다. 예. 누가 어딜 가서 만났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여기까지 확인된 것도 예.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예, 여하튼 뭐 굉장히 예. 예, 그리고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예. 내가 만약 되면 예. 억울한 검찰 권력 피해자들은 복권시키겠다. 이게 어떤 일종의 다짐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나온 정치권의 반응이란 것은 네.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별로 없지만 그동안 어떤 그 대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다짐해 왔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로 예. 인해서 피해를 보았던 억울한 뭐 사법 피해자라고 예.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위치시키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예. 과거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은 이제 뒤바뀐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휘 아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대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불과 일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 장관에 취임했지만 수사는 이어졌고 조 전 대표는 결국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수사를 이끈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충돌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되레 이를 계기로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고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의 악연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은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동원해 체포를 시도했고 김 여사에 대해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